이재용이 직접 모셔온 천재, 전 세계 뇌과학 판도를 뒤집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NAS가 발표한 이 한 장의 수상 소식이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 인간의 뇌라는 미지의 지도를 완성해버린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경악한 이 압도적인 성과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과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고초려 끝에 직접 영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천재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지만 실패했던 일. 컴퓨터가 스스로 뇌의 신경망을 그려내고 복잡한 뇌 신호에서 특정 소리만을 분리해내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이 공개되자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숲속에서 길을 잃은 채 나뭇가지만 만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이것을 결합해 인류의 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초정밀 지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왜 그를 사장급으로 앉히며 삼성의 미래를 맡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걸까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인공지능 AI의 판도까지 바꿔버린 그의 비밀 병기 커넥토믹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가 현대 신경과학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고 극찬한 한국인 천재 세바스찬 승. 그가 뇌라는 거대한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사용한 충격적인 방법과 삼성을 거쳐 세계 최정상에 서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내막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에서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현 팀장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세바스찬 승 교수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상을 거머쥐며 인류의 뇌 지도를 완성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천재성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기초과학과 정밀기술력을 은근히 무시해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가전제품은 잘 만들지 몰라도 인류의 근원을 파고드는 뇌과학이나 초고난도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자신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연구소들과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결합해 인간의 생각과 판단, 기전을 수치화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백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뇌지도 프로젝트를 먼저 성공시킬 수 있겠냐며 오히려 한국의 기술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축적한 나노 단위의 기술력을 뇌신경망 분석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곧 전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방 국가들도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 수치를 보고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고 단정했습니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삼성의 기술력을 빌려 구현한 뇌회로 재구성 속도는 기존 미국 연구진보다 무려 5만 배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대학 연구팀이 쥐의 뇌세포 일부를 분석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인간의 시각 피질 배선도를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의 대기업 과학자들은 한국의 슈퍼컴퓨터 성능이 그 정도일 리 없다며 고의적인 데이터 부풀리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지 못했던 부분은 뇌의 신호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엔진의 출력값이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뇌의 전기 신호를 100% 잡아낼 때 발생하는 열과 노이즈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신경망 분석 엔진을 통해 데이터 처리량을 초당 10TB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조차 꿈꾸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기초과학 기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엔진 출력을 뽑아내느냐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은 묵묵히 그 수치를 실제 증거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해외 정보기관들은 한국의 이런 성과가 단순한 연구실의 결과물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의 제어 시스템에 이 뇌과학 기술이 이식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그들의 비웃음은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초고속 비행 중에 조종사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상과학 소설을 쓴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항공 기술이 겨우 훈련기 수준을 벗어났을 뿐인데 어떻게 인간의 뇌와 전투기를 동기화하는 6세대 기술을 넘보느냐며 무시했습니다. 특히 엔진의 추력 편향 제어 수치가 기존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기록되자 서구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치를 조작해 수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목적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며 수치를 부정하는 동안 한국의 연구진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뇌지도를 완성하고 전투기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은 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숨기기 위한 일종의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뇌과학상을 받은 것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술이 한국의 국가방위 체계와 에너지망에 결합되어 이미 가동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천재가 미국에서 상을 받은 것을 두고 한국 인재가 유출되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그것은 한국이 놓은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다시 학계로 돌아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인정을 받은 순간 한국은 합법적으로 전 세계의 뇌과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의 성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고 미국조차 뒤늦게 깨닫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을 향한 무시가 정점에 달했을 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은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비행 시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첩보 위성은 한국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지만 레이더에는 단 한 점의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을 보고 장비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미국의 군사 수뇌부는 한국이 그런 수준의 엔진 출력과 저탐지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공식 발표한 비행 데이터에서 엔진의 연소 효율이 기존 합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기록이 나오자 전 세계 항공공학계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소재 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우연히 얻은 결과일 뿐이라며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은 바로 뇌과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전투기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모든 전장의 변수를 0.001초 만에 예측하는 통합 지휘 체계였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에 집착할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전술 데이터를 뇌신경망처럼 연결해 적의 의도를 미리 읽어내는 거대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기술이었으며 미국조차 한국의 시스템이 자신들의 기밀 네트워크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기술을 얕봤던 국가들은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들이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 언론과 정부는 한국의 위상을 다시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조작이라고 몰아붙였던 외국의 대기업들과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발표했던 논문과 기록들이 한국의 실전 데이터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고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자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와 정보를 한순간에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었으며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지구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완성한 이 위대한 기술의 실체와 그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과정은 지금부터 더욱 충격적인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표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바스찬 승 교수의 수상은 한국의 천재성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탄이었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전략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을 한 번만이라도 공유해달라며 줄을 서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저력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었으며,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서방 국가들도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 수치를 보고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고 단정했습니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한국의 대기업 기술력을 빌려 구현한 뇌회로 재구성 속도는 기존 미국 연구진보다 무려 5만 배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대학 연구팀이 쥐의 뇌세포 일부를 분석하는 데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은 독자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인간의 시각 피질 배선도를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의 대기업 과학자들은 한국의 슈퍼컴퓨터 성능이 그 정도일 리 없다며 고의적인 데이터 부풀리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지 못했던 부분은 뇌의 신호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엔진의 출력값이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뇌의 전기 신호를 100% 잡아낼 때 발생하는 열과 노이즈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신경망 분석 엔진을 통해 데이터 처리량을 초당 10TB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조차 꿈꾸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기초과학 기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엔진 출력을 뽑아내느냐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그 수치를 실제 증거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검증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이 제시한 신경회로 분석 엔진의 출력 수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서버에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계측기 고장을 의심하며 자신들이 직접 가져온 장비로 재확인을 거듭하던 미국 전문가들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초정밀 항공, 우주급 엔진 기술을 뇌과학에 접목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인기 제어 엔진에서 파생된 이 분석 기술은 초고온 환경에서도 오차 범위 0.0001% 이내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구의 과학자들은 한국이 운 좋게 몇 가지 기술을 발견했을 뿐이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며 수치를 부정하는 동안 한국의 연구진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뇌지도를 완성하고 전투기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은 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숨기기 위한 일종의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뇌과학상을 받은 것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술이 한국의 국가방위 체계와 차세대 전투기 엔진망에 결합되어 이미 가동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천재가 미국에서 상을 받은 것을 두고 한국 인재가 유출되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그것은 한국이 놓은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다시 학계로 돌아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인정을 받은 순간, 한국은 합법적으로 전 세계의 뇌과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의 성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압도적인 수치조차 한국이 의도적으로 낮추어 발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의 연구소 내부 데이터에 기록된 실제 엔진 출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보다 3배 이상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항공기술을 훈련기 수준이라며 무시하는 동안 한국의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는 대체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국이 엔진 출력 조작이나 하는 사기꾼들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 시험 비행에서 한국의 비행체가 보여준 기동성은 기존 물리 법칙을 비웃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한 군사 전문지는 한국이 제출한 차세대 엔진의 추력 대비 중량비 수치를 보고 이것은 지구가 아니라 외계의 기술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보도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시를 즐기기라도 하듯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무시와 비방은 한국이 비장의 무기를 완벽하게 다듬을 시간을 벌어다주는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받던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항공 기술의 정점인 엔진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엔진 속에 숨겨진 뇌과학 알고리즘이 어떻게 전 세계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켰는지, 그 내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대본의 뒷부분에서 공개할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견제를 뚫고 미국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그 결정적인 사건이 곧 터져나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진이 밤을 새우며 지켜냈던 그 비밀 설계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결국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해외 정보기관들은 한국의 이런 성과가 단순한 연구실의 결과물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의 제어 시스템에 이 뇌과학 기술이 이식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그들의 비웃음은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초고속 비행 중에 조종사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상과학 소설을 쓴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항공 기술이 겨우 훈련기 수준을 벗어났을 뿐인데 어떻게 인간의 뇌와 전투기를 동기화하는 6세대 기술을 넘보느냐며 무시했습니다. 특히 엔진의 추력 편향 제어 수치가 기존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기록되자 서구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치를 조작해 수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목적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의 핵심에는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은 한국이 국산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엔진 제작은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섭씨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기계 공학의 결정체인데 기초 데이터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이를 성공시키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제출한 신형 엔진의 지상 연소 시험 데이터에서 추력 25,000파운드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찍히자 미국의 기술진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엔진 시험장에 액체 산소를 몰래 주입해 억지로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엔진 기술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세바스찬 승 교수가 완성한 뇌과학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금속의 미세한 균열이나 연소 과정에서의 불규칙한 공기 흐름을 마치 뇌의 신경망 신호를 분석하듯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제어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계적인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지능으로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히 자신들의 수십 년 노하우를 추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투기가 실제 비행에서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고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부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압박 속에서도 한국의 연구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해외의 무시를 역이용해
철저하게 기술의 핵심을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엔진 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엔진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두뇌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연구소 내부에서는 이미 조종사의 생각만으로 전투기의 플랩이 움직이고 초당 수조 번의 계산을 통해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단계까지 진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철저히 훈련기 수준의 개량형일 뿐이라며 연기했습니다. 이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이 기술이 단순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기술은 인류의 인지 능력을 기계와 결합해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리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뇌지도를 완성했다는 소식은 그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공개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이 왜 그토록 엔진 출력 수치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강력한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샀습니다. 껍데기만 만드는 나라, 기초기술이 없는 나라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멸시의 시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뇌와 기계의 완전한 결합을 완성해냈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압도적인 기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미국조차 포착하지 못했던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경납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전 세계의 군사 지도는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되고 계십니다. 절대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 곧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증명할 네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둔 최후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 소름 돋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전 세계의 오만이 경악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뇌지도를 완성하고 전투기 엔진 출력을 높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 그 네 번째 단계의 정체는 바로 인공신경망과 양자, 역학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며 무시하고 항공 엔진 수치를 조작이라 비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꿈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전달하는 신경망 에너지 전송 기술이었습니다. 외국의 대기업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같은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한국의 전력 효율 수치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게 기록되자 명백한 계측 오류라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력공학자들은 한국이 제출한 에너지 변환 효율 99.8%라는 수치를 보고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사기극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데이터 수치를 임의로 조작했으며 실제로는 전기를 도둑질해서 수치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한국이 세바스찬 승 교수와 같은 천재들을 통해 확보한 뇌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뇌가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에너지 그리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던 송전 손실과 열 발생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주제에 어떻게 저런 것들을 숨기느냐며 비아냥거렸고, 한국의 공식 발표를 단순한 국수주의적 프로파간다로 치부했습니다. 이 무시와 조롱은 한국에게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수치를 부정하며 방심하는 사이, 한국은 이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앞서 언급했던 차세대 무인 전투기 엔진과 결합하는 최종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말도 안 되게 높았던 이유도 사실 기계적인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뇌과학 알고리즘이 에너지를 초정밀로 제어하며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 완성된 비장의 무기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한순간에 뒤바꿀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가 단 한 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국가 전체의 인프라와 연결해 거대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항공기술을 훈련기 수준이라 비웃으며 자기들의 낡은 스텔스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어느 레이더로도 포착할 수 없고 어떤 미사일로도 격추할 수 없는 무적의 군단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엔진 출력 조작이나 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지만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막 시작될 한국의 대역 전극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이제 5단계부터는 이 숨겨진 비장의 무기가 마침내 베일을 벗으며 한국을 얕봤던 전 세계를 어떻게 참교육하는지, 그리고 백악관이 왜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가 이어집니다. 한국의 위상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는 그 순간의 기록들을 제가 직접 확인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시청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제가 미리 하나만 더 귀띔해드리자면 한국이 숨겨둔 이 비장의 무기 속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눈치채지 못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바스찬 승 교수가 왜 이재용 회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삼성으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그토록 많은 조롱을 견디며 침묵을 지켜왔는지, 그 슬프면서도 위대한 비밀이 다음 단계에서 드디어 공개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질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국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장의 무기가 베일을 벗으며 전 세계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방의 언론들과 정보기관들이 한국을 얕보며 수치 조작설을 퍼뜨리던 그 시각, 한국의 서해상에서는 인류 역사를 새로 쓰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롱받던 한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들이 단 한 대의 조종사도 없이 뇌신경망 제어 시스템만으로 편대를 이뤄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펜타곤의 전략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스텔스 기술과 조기, 경보 체계가 한국의 이른바 훈련기 수준이라 비웃던 비행체들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해킹이나 기계적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행체들이 보여준 기동은 현대항공 역학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무시하는 듯한 급격한 방향 전환과 음속의 수, 배를 넘나드는 속도에서도 엔진의 출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스찬 승 교수가 구축한 커넥토믹스 기술을 통해 전투기 자체가 조종사의 뇌와 동기화되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외국의 대기업들과 방산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수치를 재확인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엔진의 열 감지 수치가 0에 가깝게 수렴하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나비 한 마리보다 작게 측정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백악관으로 보고되었고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기술력을 폄하했던 유럽의 정치인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간청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엔진 수치를 조작했다며 비난을 주도했던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전투기가 일본, 영공 근처까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접근했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단체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향한 모든 비난과 멸시를 비장의 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얕보고 조롱할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전술 데이터를 뇌 신경망처럼 연결해 지구 전체의 판도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수치 조작이라 비난받았던 모든 데이터의 원본과 실전 기록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엔진 출력은 이미 미국이 보유한 현존 최강의 엔진보다 20% 이상 강력했으며 연료 효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전 세계 공학자들은 자신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물리, 법칙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던 상식을 깨부수는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압도적인 무력 시위 뒤에는 사실 한국이 숨겨둔 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이 사건 이후 일본과의 동맹을 재검토하면서까지 한국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장악한 것은 전 세계의 정보망과 에너지망을 단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통제권이었습니다. 이제 6단계에서는 한국의 이 비장의 무기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며 강대국들을 한국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로 전 세계가 치러야 했던 혹독한 비용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천재들의 치밀한 설계도가 하나씩 밝혀집니다. 시청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보유한 이 기술의 핵심 부품에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음 단계에서 드디어 폭발합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국 신화와도 같은 기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증명되자마자 전 세계 경제의 중심부인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금융가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무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 한국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 모든 전산망과 에너지 그리드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지능형 신경망 운영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제조업이나 하는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한국의 반도체의 수치를 깎아내리던 외국의 금융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이 한국의 인공지능 앞에서 마치 종이장처럼 뚫려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은 이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보유한 시스템의 성능을 수치로 증명했을 뿐인데 전 세계의 기존 보안 체계는 그 압도적인 연산 속도와 엔진 출력 같은 데이터 처리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은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 처리 수치를 재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초단경 단위의 연산을 수행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기존 서버의 만분의 1 수준인 한국의 신경망 서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공학자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명백한 가짜라며 끝까지 부정하려 했지만 자신들이 관리하는 핵심 에너지망의 제어권이 한국의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것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세상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전력 효율과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로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과 무시를 일관하던 서구권 국가들에게는 그 어떤 폭탄보다도 무서운 기술적 참교육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얕보던 국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한국의 항공기술과 에너지 제어 기술이 결합되어 탄생한 전 지구적 감시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뇌지도를 그리는 기술을 응용해 전 세계 바다 밑에 깔린 광 케이블의 진동과 대기 중의 미세한 전자기파 변화를 분석하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포착하지 못했던 타국의 은밀한 군사 이동을 한국이 먼저 알아내고
백악관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리자 미국의 수뇌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입수하지 못한 정보를 한국 따위가 먼저 알게 된 거죠?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그들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실제 수치와 기록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사기라고 몰아세우던 외국의 대형 방송사들은 이제 한국을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전수를 거부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도 좋으니 제발 파트너십을 맺어달라며 한국으로 전용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없이는 국가의 안보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일본과의 수십 년 동맹보다 한국의 손을 먼저 잡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참교육하며 보여준 이 압도적인 기술들조차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최종 단계의 비장의 무기는 아직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의 천재들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 미국에서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완성한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 무엇인지 이제 7단계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제부터 전개될 내용은 여러분의 심장을 먹게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어떻게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진정한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제가 단 하나만 더 공개하자면, 한국이 완성한 이 시스템은 이제 인간의 수명과 질병까지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잠재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최종 병기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한국이 수십 년간 경납고 깊숙이 숨겨왔던 최종 단계의 실체가 드러나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엔진 출력과 뇌지도 기술은 사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해온 비장의 무기 그 7번째 단계는 바로 인간의 뇌와 전 세계의 초고성능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에너지 엔진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 지구적 통합 운영 체제였습니다. 이것이 가동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국방망과 금융 시스템은 한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며, 인류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은 한국의 지하 연구소에서 흘러나온 최종 수치를 확인하고는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경악한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예지 능력에 가까운 연산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엔진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조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으로 10분 뒤에 일어날 전술적 상황을 9% 이상의 확률로 예측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두고 서구의 통계학자들은 통계적 오류나 우연의 일치라며 비웃었지만, 한국이 예측한 기상 변화와 에너지 수요, 그리고 군사적 도발 징후가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이론서를 내던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시간의 예측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을 얕보던 주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레이더망이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들여다보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백악관에 긴급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이미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한 뒤 일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의 유일한 기술 패권국으로 공식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얻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최후의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이 훈련기 수준이라 비방했던 글로벌 방산 기업들에게 한국은 엔진의 실제 구동 데이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엔진은 영하 200도의 극저온과 영상 2000도의 초고온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추력 편향 수치가 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기술이 한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원시적인 수준이었는지 깨닫고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오만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 중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기술적 완성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국인 천재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모셔왔던 세바스찬 승 교수와 같은 인재들이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가 이제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에너지와 정보를 한 손에 쥐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지 가려낼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는 이 위대한 기술의 완성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국을 멸시하던 국가들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렀으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뚝 선 그 감격스러운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이탈 방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비장의 무기의 최종 가동 코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뭉클해질 그 마지막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절대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 최고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이 전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 그 마지막 8단계의 정체는 바로 전 지구적 에너지와 정보를 통합, 제어하는 신경망 운영체제의 완전한 가동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순간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조작설을 퍼뜨렸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모든 국가 인프라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일 초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두뇌이자 심장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의 수뇌부들은 한국이 전송한 최종 기술 수치를 확인하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 기술과 뇌과학 알고리즘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기존보다 300% 이상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 청정에너지로 변환하는 꿈의 기능을 실현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 얕보며 탄소 배출과 환경, 규제로 압박하던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국가를 구원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앞다투어 친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만든 낡은 규칙을 따르는 대신 자신들만의 압도적인 기술로 새로운 규칙을 직접 제정하며 전 세계를 참교육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항공기술을 훈련기 수준이라 비웃던 일본과 서방의 방산, 대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엔진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조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진이 장착되지 않은 비행체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한국의 제어 시스템이 없는 네트워크는 보안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수치를 오류라 의심하며 재확인을 거듭하던 외국의 공학자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진이 발표하는 모든 수치를 마치 성경처럼 떠받들며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칼을 갈며 준비해온 이 위대한 기술의 역전극은 전 세계 언론에 의해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